최근 미국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유통 채널에서 온라인 시장이 망하고 아마존, 쇼피파이, 오프라인이 짱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스트코죠. 전반적인 리오프닝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마존 시대에도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구사해온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월마트, 코스트코에는 못 미쳐도 나름 선전 중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해보고 바라봅니다. 자, 미국 시장은 4월 이후 매크로,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함께 일부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S&P는 마이너스 8.3%, 나스닥은 무려 12% 정도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유통공룡 월마트는 인플레이션을 기회 삼아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 역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 주황 색깔 선이 S&P 500인데 확실히 지수 대비 크게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을 기회 삼아 월마트가 선전 중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거시경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현재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월마트가 어떻게 기회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월마트는 월마트 플러스 고객을 위한 유류비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월마트 플러스는 우리 넷플릭스 멤버십, 아마존 멤버십, 애플 플러스 멤버십 같은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미 월마트는 구독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소를 이용할 때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이 적립금으로 다시 되돌려주고 있었는데요. 이를 엑슨모빌과 파트너십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립액은 기존 2배로 늘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월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유통 채널보다 월마트를 이용했을 때 돌아오는 리워드가 크도록 협약을 맺고 혜택을 늘린 거죠. 또한 지난달부터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멤버십을 제공하면서 유저 수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참고로 월마트 임직원 수는 미국에만 160만 명으로 임직원만 고객으로 유치해도 그 결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도 월간 이용자 수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데 유치되는 고객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유저 수의 목을 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월마트가 코스트코와 차별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월마트의 12개월 선행 PR은 22배, 코스트코의 PR은 38배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코스트코의 밸류에이션은 월마트보다 항상 높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차이는 과거 5년 평균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5년 평균이 10.6배였는데 현재가 16배라고 하니 현재의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월마트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최근 월마트는 옴니채널 구축에 따른 신사업, 광고, 창고형 할인 매장 등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옴니채널이 뭐냐? 쉽게 이야기 드려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옴니채널에서 아마존과 월마트의 경쟁을 보시면 아마존은 키를 열고 현관에 배달하는 반면 월마트는 고객의 집 냉장고까지 배달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경험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아마존의 경우 연 119달러로 무제한 배송, 월마트의 경우 연 98달러로 무제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이용하는 식료품은 택배 요금 부담이 커서 양사 모두 무제한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거죠. 자,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이렇게 픽업할 수도 있는데 월마트는 자사의 점포를 모두 활용하고 있고 아마존은 타사의 점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의 옴니채널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성공한다면 플랫폼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인플레이션, 리오프닝과 맞물리면서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월마트의 1분기 실적, 지금 실적에 상당히 민감한 장세인데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중장기 관점에서 옴니채널을 바탕으로 한 월마트의 플랫폼화 전략은 코스트코 대비 더 큰 잠재력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 다각화만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오히려 현재 높은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는 광고 사업 그리고 멤버십 성장이 기대치를 하회해 버린다면 쇼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매크로 상황을 감안하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변수를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월마트를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 이 일봉 차트를 통해 장기 투자할 경우 유리한 가격대를 제시 드려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한 해 추세라고 가정한다면 150.34달러 첫 번째 지지선인데 전일 닫고 반등을 한 상황이죠. 이 지지선이 유효화되려면 해당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꾸준하게 움직여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러프하게는 146달러 정도를 다음 지지선, 그 밑에 강력한 지지선은 143.5달러입니다. 그리하여 150.34달러에서 첫 번째 진입을 통한 정찰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진입의 경우 145달러에서 147달러, 그리고 본격적인 진입은 143.5달러 부근부터 시작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143.5달러가 깨지고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스포츠 경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리 재정적인 목표를 정해두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불을 늘리려는 열망 사이를 균형 잡으며 절제, 인내심, 그리고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 위험을 좀 분산시키시고 긴 안목으로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투자와 선택은 죽을 때까지 잘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 주터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